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선배 뉴스입니다. 저는 보도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선배입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국내적으로도 혼란스럽고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한편으로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자신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이나 독선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이러한 자만심이나 독선이 현재 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같아서 이 선배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의자연.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없애고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에게 편안한 삶을 가져다 줄 텐데요. 하여튼 정치하시는 분들 잘하셔야 우리 같은 민초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이 오늘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 선배 뉴스는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2025년 1월 20일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목 세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이렇게 나오고요. 부제목으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이 확대되었는데 2024년도에 79개였던 것이 2025년도에는 89개로 더 확대되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부제목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부제목으로는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 10만 원, 최대 4회, 그러니까 총 40만 원이겠죠. 새롭게 신설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부제목으로 인턴 고용유지 장려금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1인당 380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2025년도에는 46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세일센터 나오니까 세일센터가 도대체 이 선배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일센터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곳이에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그래서 이제 주로 육아나 가사 등으로 이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취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직업교육훈련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업교육훈련. 두 번째가 여성 인턴 사업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 번째가 창업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네 번째가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크게 4가지 분야에서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도 자료를 보면서 중요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락 딱 나오는데 세일센터에 관련된 곳이 나오네요. 전국 159개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뭐 청주면 청주 세일센터라든지 서울이면 서울 세일센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전국에 세일센터 다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세일센터는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에게 직업 상담이나 직업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이 선배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성 일자리 특히 이제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의 일자리 제공에 주된 목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밑으로 이제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구직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세일센터 고부가가치 분야입니다. 고부가가치 분야 같은 경우는 주로 고학력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고학력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올해 89개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고부가가치 분야가 79개였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8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IT, 그리고 바이오 분야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직업교육 훈련,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교육 훈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밑으로 보니까 있지요. 무엇이 있냐면 지역 핵심 산업, 각 지역마다 이제 핵심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 핵심 산업에 기반한 직업교육 훈련 과정도 확대가 되었답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도 확대되었는데 2024년도에 10개 시도 시범 운영을 했던 것이 2025년도에는 16개 시도로 확대되었네요.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밑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아울러 여기서부터 한번 봅니다. 올해부터 훈련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을 신설했답니다. 얼마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 대상 월 10만 원, 최대 4회. 그러면 총 40만 원 되겠네요. 4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40만 원 뭐 땅 파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없던 게 그래도 월 10만 원, 총 4회, 총 40만 원 여러분들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이 새롭게 신설돼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편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 살펴보고요. 40만 원 우습게 보지 말고요.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그게 어딥니까? 40만 원 요즘 같은 세상에. 자, 그 밑으로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여성 인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여성 인턴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고용유지 장려금이 확대됐대요. 고용유지 장려금이 확대됐는데 여성 인력 인턴으로 참여한 여성이 정규직으로 전환 후 12개월 근무 시 12개월 근무 시 기업의 고용유지금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전에는 6개월 했을 때 8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제 12개월 때도 80만 원을 또 지원한다라는 얘기네요.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1인당 지원금이 380만 원이었던 것이 2025년도에는 46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이제 뒷장 보면은 이제 나오시겠죠. 자, 뒷장 들어갑니다. 표가 보이죠? 여러분들 인턴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동안에 기업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원금이라는 거.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 기간 동안에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에 월 80만 원씩, 38에 240만 원 인턴 기간에 지원을 하고요. 후에는 이제 정규 채용해야 되겠죠? 정규 채용 후에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유지 장려금으로 해서 이제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80만 원이 지급된과 동시에 개인, 취업한 여성이죠. 취업한 대상자한테도 60만 원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2025년도에는 한 가지가 더 늘어났답니다. 그게 뭐냐면, 12개월까지 유지가 됐을 경우, 12개월까지 고용이 유지됐을 경우 80만 원을 더 지급한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 400만 원이에요.
총 400만 원. 이 표 잘못 보고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6개월까지 뭐 80만 원, 12개월까지 8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800명 돈 1000만 원 받겠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3개월까지는 인통 기간까지는 80만 원씩 3개월 지급하고요. 6개월 됐을 때 80만 원 지급하는 거고요. 12개월 됐을 때 80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총 400만 원입니다. 한 400만 원이고 6개월 됐을 때 개인 대상자한테 취업한 대상자한테도 60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채용 기준이 완화된 내용입니다. 채용 기준이 어떻게 되면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2024년도에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50% 이내입니다. 50% 이내. 그러니까 5명 이내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20 미만 2025년도에는 1인 이상 20인 미만이었을 때는 상시 근로자 수의 70% 이내. 그러면은 20명일 경우에 70% 이내니까 몇 명입니까? 27, 14, 14명이죠. 14명 이내로 인원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죠.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더 많이 이제 채용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보니까 2024년도에 10인에서 50인이었을 때는 25% 이내였는데 2025년도에는 20인 이상 50인 미만이 50% 이내. 이것도 역시 확대된 거고요.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 이내로 또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맥시멈은 정해져 있죠. 몇 명? 30명 이내입니다. 30명 한도까지 이렇게 세일 여성 인턴 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있죠. 인구 감소 지역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있죠. 수도권 제외하면은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뭐 한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특히 지방 분들은 이런 구분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될 수 있다라는 것, 또 기업 사장님들 구분 없이 여러분들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 채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단락이 나오는데 그 밑에 단락은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이제 관련된 이제 서비스가 쭉 나옵니다. 마지막 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창업 전담 인력이 없는 센터에는 찾아가는 창업 상담을 실시하여 창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대요, 여러분들. 만약에 조그만한 세일센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창업을 상담하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찾아가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있는 곳에서 찾아가서 창업 관련된 이제 상담을 해 주신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뭐 그 뒤에 내용 같은 경우는 별다른 부분이 없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붙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세일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크게 아까 4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는 겁니다. 자, 붙임 내용 첫 번째 직업교육 훈련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봐둬야 될 부분이 어떤 분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주요 사업 내용 보니까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고학력 여성분들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고 해서 2025년도에 89개로 확대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IT나 컨텐츠 디자인 분야 등 고숙련 고부가 훈련 과정이 이제 확대되었죠. 8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참여 촉진 수당 신설됐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참여 촉진 수당. 그 수급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요건. 훈련 과정 80% 이상 수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려고 이제 첫 달만 이제 간신히 가니고 이제 땡땡이 치고 말이죠. 뭐 이러면 안 준다. 자, 그리고 이제 1개월
당 10만 원, 최대 4회, 그러니까 40만 원 주고요. 그래서 1개월 중에서도 60시간 이상 훈련을 받아야 된답니다. 땡땡이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땡땡이 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성 인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인턴 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지원금, 장려금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그죠? 앞에서 대부분 다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해봅니다. 1개월에서부터 3개월까지는 뭐 받는다, 여러분들? 지원금, 기업만 받는 거예요. 80만 원, 38에 240만 원 받고요. 6개월 됐을 때 또 80만 원 받고 12개월 됐을 때 또 80만 원 받는다. 6개월 됐을 때 개인은 60만 원 받죠. 자, 그래서 기업이 받는 건 총 400만 원, 개인이 받는 건 총 6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세일 여성 인턴 연계 절차가 있고요. 구인자, 구직자 이제 선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우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선 뭐 해야 됩니까? 신청해야 되죠. 어디에? 전국 세일센터에 우선 접수하면 그 담당자가 그 이후부터는 상담, 연계, 인터뷰, 지원 등등등 이런 분야는 그 담당자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요. 창업 지원 사업 쭉 봅니다. 창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창업은 여러분들 뭐니 해도 개인의 어떤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이 선배가 참고적으로 이제 창업에 관련돼서 여러 번 망해봤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제 100% 완성된 내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 시작입니다. 이거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그거 여러분들 100% 믿으면 생각하는 거 100% 여러분들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이것이 시장에 안 먹힐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차선책, 또 개발하고, 창업할 때는 이게 일이에요. 또 개발하고, 또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게 일입니다. 그게. 자, 뭐 그렇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진 계획 보니까 거기 두 번째 찾아가는 창업 컨설팅을 운영한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 조만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창업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와서 이제 찾아가는 창업 컨설팅을 해 드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이 쭉 나옵니다. 이제 경력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주로 나오지요. 뭐 사업 내용 보니까 뭐 여성 고용 유지 지원이나 직장 문화 개선 지원이라든지 협력망 구축 및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여러 분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 직장 문화 개선. 그렇죠? 직장 내에서도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성숙된 사회가 이제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생애 주기별 서비스 주요 내용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출산과 육아기에 관련된 내용이죠. 거기에 관련된 정보나 거기 아니면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린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자료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세일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 라고만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뭐 출산 장려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인구 정책과도 여러분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창업과 또 일자리 또 원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뜻다는 바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이 선배는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1월 20일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세일센터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이 선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